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72페이지 격국법, 재관법의 직업 판단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그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국법이나 이런 십신과 관련된 어떤 의미, 구조 이런 것에 의해서 직업을 판단하는 그 방법인데요. 이것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원령 비견이 사령했습니다. 직업 판단 시 원령은 고려하지 않는다. 격국도 마찬가지죠. 격국과 재관로 본다. 병화 일주가 왕하여 간목 편인이 길신이지만 입국의 우선권이 없고 개수 정관은 축토에 근이 있으니 입국자이며 편인을 호관하는 용신으로 취한다. 편인이 무근이고 국이 불성 따라서 명주는 큰 부귀와는 무연하다. 관성 좌하 상관이 파괴하고 재인이 구응함이 없으니 일주는 공공적 공무원 계통은 아니다. 관성이 재성이 생이 없고 진정한 인성의 수호가 없으니 사업에 근기가 없고 의지처가 없으니 귀도 없고 부도 없는 신호이다. 명주는 사업, 여기서는 비즈니스의 사업이 아니고요. 자신이 천부적으로 부여된 목표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업은 작고 불안정, 하나에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갑인을명은 인성이 근이 있어서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20년이다. 일단 격국으로 보니까 볼 것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재관으로 보는 거죠. 재관. 그래서 결론이죠. 이렇게 보는 설명은 되기는 됩니다만 뭔가 우리가 지향하는 깔끔하고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실제로는 농촌 출신이고 학력이 높지 않고 사회 일찍 나가서 먼저 계약직 이런 걸 하고 후에 공부하며 장사에 뛰어들었지만 폐암이 없고 이름이 적어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개미는 국내 명품 가방 만드는 기업의 지방 지사의 소부분 책임자를 맡아서 경제권이 약간 개선된다. 이게 사실관계죠. 앞에 나온 발자인데요. 주보로 한번 보면 격은 병화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투간했죠. 병은 정작 병은 불투간. 개수 청용신이 정화를 극합니다. 개수가 지지에 축토가 앉은 자리에 축토가 본기 기토가 개수를 극하긴 하지만 축은 개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나마 개수가 청용신이 작용을 나름대로 하는 그런 팔자죠. 병화를 호위하는 간목은 약하고요. 도리어 정화 가신 생이죠.
그래서 인성, 간목이 희신 역할을 못하죠. 따라서 귀인이나 이런 쪽에 어떤 도움이 좀 약하다. 아까 개수, 관성은 그나마 좋다. 관성을 보호하는 신금, 재성은 정화와 개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수임이 약하다. 재물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런 정도가 읽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력을 여기서 언급을 했으므로 학력은 식상 중에서 보는 건데 기토, 무토 다 기신이죠. 기토는 신금으로, 그 다음에 무토는 간목으로, 경금이 극하고 여기는 경금이 혼잡하죠. 그래서 병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병화를 보는데 정화가 또 혼잡해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다시 씁니다. 기토 기신인데 신금이 기토를 설하죠. 이미 신금 여기 썼기 때문에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 글자는 간목, 병화, 그 다음에 신금, 개수입니다. 근데 신금은 실제로 계산을 못하는 게 뭐냐면 월의 사지, 사화의 사죠. 그리고 축토에서는 경금이 신금보다 크기 때문에 계산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팔자는 일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월로만 계산하는 거죠. 얼른 계산해 보면 천간에 투간에 있으니까 1급 간목이요. 월에는 얻을 게 없죠. 그리고 병화가 그나마 좀 망한 편인데 월에 녹지니까 3급에서 합을 빼면 합격이죠. 2급이죠. 2급. 개수는요? 개수는 천간에 투간에 있으니까 1급.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극하고 있죠. 그래서 극을 안 받으면 1급, 받으면 분수 1분. 그래서 1급, 2급, 합치면 3급이고요. 4급. 좀 크면 맥시멈 4급 정도. 이런 정도니까 학력이 낮죠. 주보로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요. 자, 개수는 무력하고 간목 편인이 약하다. 정화 가신 겁재가 간목 편인 신을 설하므로 겁재의 부정적 측면, 경쟁력이 약하고 이런 거죠. 개수 정관이 형출한 기토, 그다음에 좌지 기토 식상의 극이 된다. 정관의 부정적인 측면, 관도 얻지 못하고 겁재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얻지 못한다. 간목 편인은 희신의 역할이니까 특수 분야. 목은 모발이나 가죽 이런 것, 신금이 같이 있으면 깎고 새기고 디자인 이런 거.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상법은 알고 있으면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호도한다는 인상을 주기 싫습니다. 따라서 그냥 오행까지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이것도 똑같이 비견이 사령하기 때문에 월지 본기로는 월지로서는 논하지 않고요. 격국이나 재관으로 직업을 판단한다. 제국에 천간에 투관한 글자 중에서 지지에 도움을 얻고 호유가 있는 글자죠. 그러면 지금 천간에 투관한 글자가 경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경금이 극하고 있고 인호 화국을 하고 있습니다. 극설이 교과하죠. 임수는요. 경금이 생하고 있지만 약하죠. 경금은 화국이 있지만 임수가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셋 중에서는 경금이 제일 쓸만하죠. 따라서 입격국점, 격국을 세우는 점은 경금인데 이것은 원령에서 나온 글자가 아니므로 국입니다. 국. 그래서 제국, 그 다음에 임수, 관을 용한다. 그런데 관성은 허부하고 일간의 합반. 용신이 무력하니 국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격국의 틀은 상당히 작고 사업도 크지 않다. 국이 불성하여 땅의 주기, 그러니까 지의 주기는 이제 인간 잡기로 강등되어 내려오므로 우리들은 재관법으로 부귀와 직업을 보는 것이다. 재성이 생과 보호가 없으며 관성이 허무부력, 일수행 일을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월지 본기가 비견, 재관이 무력하고 더구나 재인이 서로 상하면 직장 부족을 가질 수 없다. 직장 조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계약직 피용자인지 아니면 자기 사업, 그러니까 사업, 상업 이런 걸 경영하는 그런 것인가를 또 봐야 되죠. 재성이 근이 있고 보호가 있으니까 상점을 열어서 자기 가게를 경영하죠. 다만 관성이 약하고 재성이 원천이 없으니 장사가 크지 않고 돈을 버는데 힘이 든다. 통상적인 우리 지금 여기 본문에서 원령 본기, 그 다음에 월지 본기, 그 다음에 사령, 그 다음에 재관, 격국 이런 것을 논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주보상으로는 격신이 정화, 청용신이 임수, 희신이 경금이 되겠죠. 격신 정화 비견이죠. 어떤 본인의 어떤 자주성, 인호하고기 때문에 정화가 약하지 않죠. 비견은 자주성, 독자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급여형보다는 자영업형이 맞는 거죠. 청하게 하는 임수가 관성입니다. 관성, 정관. 임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정화 비견이 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성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라고 그랬죠. 용신은 수단.
자영업을 하는데 뭐 이 여기서는 꼭 그 관청만이 아니고요. 대기업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뭔가를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뭔가 오더를 받아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큰 사업은 못 되는 거죠. 경금이 그 재성인데 이게 희신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월에는 약하고 그다음에 일의 근이 있는데 그것도 지지의 화국한테 치이고 있죠. 경금이 투간한 점은 투간에서 간목 기신을 제거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역할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오행으로 설명을 하면 자, 금수가 희용신이죠. 금수는 현실적이고 시장형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재관이 용신이죠. 재관이 무력하다. 그러면 작은 규모. 시장형, 작은 규모. 그다음에 체력형이나 자형형. 독립형보다는 자형. 이런 정도로 직업의 어떤 유형이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격시 정화인데 정화는 문명성이죠. 문명. 학교 근처에 문방구 이런 정도도 괜찮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을묘무자 갑오신미. 월령의 인성이 살행했고요. 좌우묘는 투간과 무관하게 봅니다. 먼저 명주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국가 봉사적 성질의 조직 등에 출근한지를 보는데 당연히 전제는 인성이 분명히 드러나는지 손상을 입는지 수임이 묶이는지를 보는 거죠. 원국 묘가 자를 형하고요. 오가 자를 충합니다. 원국의 월지가 형충을 당하죠. 그 월지 인성이 손상이 심각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구 조직에 출근할 위험은 아니다. 제9개 그러면 지지에 천간에 투과하는 것 중에서 지지에 월지 외의 글자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그러면 묘미 목국이 있는데 오미 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성이죠. 그래서 제입니다. 제국의 관을 용하죠. 관이 근이 약하고 신금이죠. 따라서 국은 작지만 이름이 있어 보인다. 아쉽게 겁재가 재성에 긴첩해서 재성을 겁탈하죠. 관성은 재성을 보호하기가 불가합니다. 멀리 있죠. 국이 파괴됩니다. 재성은 힘을 발할 곳이 없어 쓰임을 얻지 못한다. 인성은요? 인성. 문반로도 어렵다. 재성이 겁재에게 극파를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 스스로 지식이나 문화로서 교양, 지식 문화로서 사업하여 명리를 쌍수하는 인사이다. 수십 년간 민간 성인 교육기구, 훈련기구 이런 데서 가르치다가 사직하고 친구의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한다. 주식 투기를 좋아하지만 버는 돈은 많지 않다. 주보를 보면
묘미 목국이 있고 좌우충이 있습니다. 따라서 격신은 간목. 그 다음에 청용신은 을목이 가신이기 때문에 신금. 희신은 개수가 있어 정화가 있기 때문에 기토. 이렇게 보는 거죠. 조용신 정화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특성, 분명성이랄지 어떤 상관성 이런 거에 긍정적인 부분, 기술성, 예술, 재주죠, 재주.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에 불과하다. 조용신이 격국기신입니다. 조용신은 체에 속하는 거, 체. 그런데 격국상 기신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부분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배척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까 이런 경우는 이런 내가 좋아하는 체에 속하는 어떤 그런 조용신을 사회적 성취에 활용이 불가하다.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문명, 문화 이런 거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어떤 기구죠. 그 다음 팔자는 대체적으로 그 주보법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어법 위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가 주보법으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비교하면서 어떤 논리로 더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무신을묘, 기축정묘. 을목칠살이 사령하고 투관했습니다. 당연히 칠살 격으로 봐야 되는데 원령을 봐서 손상 및 칠살 쓰임이 없는지 격이 이루지 못할 때는 국으로 세우고 성국 여부를 본다. 그렇죠. 인성이 있죠, 인성. 그래서 칠살 격이 인성을 용하는 그런 격이 성립됐으면 격으로 가고 격이 성립 못됐으면 칠살 투관에 있어도 투관 자체만으로 격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 격, 국, 재, 관, 왕신 이게 기대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격이 안 되면 다시 국으로, 국이 안 되면 그냥 재관으로, 원령 본기, 재관, 왕신 이런 걸 본다고 그랬죠. 칠살 국이 그럼 되는지 이제 보는 거죠. 인성이 태약해서 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격국의 어떤 그 틀은 있죠. 프레임은 있죠. 인성도 있고 투관에 있고 격신도 투관에 있고. 그래서 프레임이 있어서 작은 사업은 할 수 있다. 살의 에너지가 명주에 도달하면 상당히 작으니 인성을 통해 도달해야 되는데 일주와 긴첩했다고 도달의 힘이 큰 것은 아니다. 직장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도 길지 못하며 운이 지나가면 이렇게 된다.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자이다. 주보상으로 보면 격치는
옥생화니까 정화로 하고요. 용신은 을목, 병화를 제거하는 무토, 간목으로부터 무토를 보호하는 경금, 이렇게 주보를 취합니다. 정화 편일성이 무군하다. 칠사을목이 유력하다. 청용신 무토 겁재가 무력하다. 경금 희신 상관이 유군하다. 직업은 사회성이죠. 사회성. 그러니까 십신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십신.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은 오행이나 식간 이런 것들이 분야나 따지지만 직업 그 자체는 우선은 사회성이기 때문에 십신이 중심입니다. 편인성을 이루는 수단인 청용신이 중심이죠. 당연히 정화 격신은 사업의 어떤 그 모습이죠. 내가 천부적으로 받은 어떤 이루어내야 될 어떤 과제죠.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그 이루는 수단이 겁재 무토인데요. 무토. 청하게 하는 거죠. 무토. 을목과 무토죠. 그것이 중심으로 직업의 중심인 거죠. 무토 겁재가 정화를 같이 해주는 거죠. 제대로 발휘되면 체력이 가미된 일신상의 기회나 재주로서 부자가 되는 상입니다. 그런데 편인과 무토가 무력하니 이런 우성인자가 발현되지 못하고 체력이 가미된 자기 자영업자 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기토, 정화, 경금을 취하고요. 주보상으로는 간목은 정화를 생합니다. 그리고 무토를 극하죠. 따라서 희신 역할을 합니다. 정화가 지금 투간에 있고 격국으로 봐도 그렇죠. 정화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술로서 지지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죠. 따라서 정화가 원령 위에서도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격국법으로 보면 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원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으로 떨어집니다. 국으로. 관국에 재성이 있고 재성은 허신, 인목, 오술이 인을 불러오는 거죠. 그게 공출입니다. 거기에 근이 있어서 국이 성국한다. 부자의 명이다. 왜 먼저 직장 조직에 들어가고 나중에 상업 경영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년월하고 일시에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을 돕는 제가 수단이라고 그랬죠. 년에 있습니다. 년월에. 그래서 일단은 년월에서 그 수단을 발휘하니까 연월에서 성국하는 글자. 그게 연월에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관이 되는 거죠. 직장령인가 사업형인가는 정화는 관성인데 직장령, 경금 비견은 사업형이죠.
오술 화국이 년월의 형성, 주보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시에 신금과 축이 있죠. 주보법으로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격국법으로는 재성을 중심으로 관용재죠. 재가 어디 있느냐. 년월에 있으면 먼저 돈 버는 게 아니고 관국을 관국답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관료 생활을 한다. 그렇죠. 이런 지금 이 본문에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주보법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추론해서 권고하고 하는 상담을 하실 때 직업 추론 그 주보법으로 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팔자. 상관이 사령하고 투간했다. 무토죠, 무토. 상관 격을 세우고 재성을 용신으로 취하는데 비견이 재를 극하는 기신이다. 재성이 유근하고 왕하여 흡사 격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견이 재를 극하여 파격이어서 대규와는 무관하다. 파격이죠, 파격. 그래. 그런데 하자는 있으나 다만 재성이 손상을 입을 뿐이고 패한 것은 아니니 격국에 프레임이 뒤집어지진 않아 커질 수 있다. 이런 팔자는 보통인에 비해 강한 경우가 많다. 원령 상관이 재를 모아 득용하니 좋은 직장 조직이 있는데 재성이 손상을 입어 조직이 크진 않다. 격으로 얘기를 하는데 귀를 논하는 게 아니고 부를 논하는 거죠. 그럴 때 왜 그러냐면 격을 세우는데 격국 용신이 손상됐으면 격이 아니고 그 밑에 국으로 레벨이 낮아지는 거죠. 이건 6권에 가면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팔자에서 개인의 직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선천과 후천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선천과 후천. 직업을 논할 때 먼저 어떤 직장 조직이 직장형인지 비직장형인지, 그다음에 사업 그게 어떤 국가 관련 조직인지 아니면 그냥 사기업인지, 국가 사업과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할 수가 있고요. 명칭, 직무, 직급은 높으나 실권이 적은 경우 이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고, 직업 성질 변화가 팔자 중에서 그런 정보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십신과 직장 직무의 유형 크게 먼저 분류를 해보면요. 관성은 관리형 십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리형. 관이 약하거나 혹은 관이 왕하고 기신일 경우 관의 관리성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는다. 관리직, 관리자. 이런 어떤 것이 우리는 현장 실무, 실행형, 조작형, 이런 것과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 관리직, 관리형 이런 부분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기술직, 기술 관련한 그런 어떤 직무가 급여도 더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요즘 같은 경우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7살도 마찬가지로 관령이죠. 그런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처럼 지극히 불안정하다. 조합이 좋으면 타인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조합이 좋지 않으면 타인의 관리와 규제를 받는 비속환자, 그 범죄와 지척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폭력배, 조폭 이런 거죠. 효신, 그다음에 인성, 사유형에 기울어진 정감형, 사유형과 정감형, 그리고 관리. 쉽게 말하면 문과죠. 정관, 칠살, 뭐 인성 다 문과죠, 문과. 인성은 마음이 맑아 욕심이 적고 정적인 것을 좋아하며 권력욕은 강하지 않다. 관살이 개입할 때 인성은 주로 관리적 특성이 제한된다. 식신상관은 기술 실행형이죠. 조작형 실행형. 기술을 운용하고 뭐 예능, 예술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죠. 정제, 이것도 실행형 십신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약 6할 정도 관리적 특성이 있다. 편제, 관리나 실행형 다 같은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견, 겁제는 순수하게 어떤 실행형이죠. 실행형이라는 것은 뭐 조작력이 한문은 조작형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직접 내 몸을 움직여서 어떤 행하는 그런 분야, 그런 유형의 직무 이런 거죠. 요결, 한 팔자의 원령이 조작형 혹은 명국 중에 조작형 십신이 많고 혹은 왕하면 일주는 그런 실행형이나 조작형 직업의 종사. 관의 인연은 약간 좋지 않고 많은 사정이 스스로 손을 움직이는 것이거나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리더이더라도 힘들게 고생하는 관이죠. 팔자의 원령이 관령 십신 혹은 명국에 관령 십신이 많거나 혹은 왕하면 그리고 오로지 명국이 나쁘지만 않으면 명주는 일생 사유형 관령 직업에 종사한다. 팔자의 조합은 아주 많이 변한다. 팔자의 관령 십신이 왕하고 실행령 십신도 약하지 않고 그리고 용신이 비교적 등력했다면 일주는 관 혹은 병과 관련된 종류의 직업, 조직 안에서 주의하여 노력하려는 리더, 자유업 중에서는 한 사업체의 사장, 사기업의 주인 이런 것들은 어떤 걸 해도 되는 거죠. 뭐 기룡신과 직업의 겉모습 이런 거, 사유형, 관리형, 정통 한가한 것, 권력성의 직업이 비교적 생색이 나는데 예를 들면 뭐 교사, 공무원, 사무직, 조작형이나 뭐 실행형, 복무형, 무심초사하며 노력하는 것 등 스트레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들이죠.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직장은 생색이 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 공장인력, 농민죠. 그래서 생색이 나는데 그 수입이 그 정도로 뒷받쳐 주는지는 별개입니다. 사길신과 직업. 영국에 사길신이 많거나 혹은 왕한 사람은 사상이 정통이고 다만 사회적인 적응력이 부족하죠. 일반적으로 오로지 생색나는 직업만 선택한다. 사길신인데 용신이 등력하지 못한 경우 이런 사람이 선택하는 업종은 범위가 작다.
그런 사람들은 월급은 작아도 생색이 나는 직업을 택하고 월급이 높아도 생색이 나지 않은 직업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시조사, 사무직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사용신이 많은 사람은 사상이 개방적이고 생각이 활발하고 사회 적응력이 강하다. 사용신이 용신 혹은 기신인데 재화가 있으면 권위성 관령 직업에 종사한다. 군, 검, 경찰, 사법 인원, 사기업 사장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 직업을 판단하면 십신이 기초가 되고 중요한 거죠. 십신. 선천적인 함의와 후천적인 상의가 있다. 선천적인 함의는 십신의 독립적인 의미, 십신의 원시 함의, 십신 본의. 후천 어떤 모습은 조합 후에 나와서 체현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의 십신과 다른 십신이 상호작용으로 본의와는 다른 의미를 체현하는데 한 개인이 함께하는 것들과 한 덩어리로 영향을 받는 원리는 같다. 팔자에서 매 십신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십신의 작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십신과 다른 십신이 조합한 후에 다른 일 직업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면 일 직업 방면에 인성의 가장 원시적인 의미는 몸담을 조직, 문화, 사업, 사상, 봉사, 성질, 공익성의 조직이나 기구. 이것이 본상이죠, 인성의. 실제로 우리 명을 논할 때 인성은 다른 십신과 결합해서 직업을 추단하는 것인데 만약 인성과 비겁이 조합이 됐다. 인성은 나의 소용으로 체현되는 것이니 명주는 학술연구, 연구자, 작가의 팔자 조합 특징이 되죠. 만약 인성과 간살이면 말 그대로 문화, 사상, 지혜로서 사업을 성취하는 상이죠. 많은 경우 자신의 성과로서 문화 관련 조직을 개설하거나 배움이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 관대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에 쫓아가는 관료다. 교수가 학문으로 인정받아 관료가 되는 경우죠. 이 교수 학자 출신 중에 중국의 양계초 개혁운동가죠. 개혁운동. 계유갑인 병우정사 인격에 간목이 투관했죠. 인격에 관을 용한다. 용하는 용신 관성이 수단이고 격신 인성이 추관 이상이죠. 인성이 부귀에 힘을 내는 지점이죠. 관과 인성이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병화, 비견이고요. 용신은 간목, 인성, 청용신은 개수, 정관, 그다음에 희신은 재성입니다. 자, 격신은 오행으로 봅니다. 오행. 그래서 이분이 이 사주가 태어난 가지고 온 평생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는 병화의 오행. 병화는 열정적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문명, 교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8권인가요? 태극 음양오행론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병화는 일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열정적 사명감. 그래서 이 팔자의 주인공은 인간 세상에서 어떤 과제는 열정적 사명감을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용신은 간목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행과 십신으로 보는 거죠. 오행은 목, 십신은 인성. 인성은 아까 연구, 교육, 저술 이런 것도 있었죠. 목은요. 이거 십신이고 목은 오행이죠. 목은 그 태극음양론에 보면 목은 향상성, 향상하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려는 거, 서성이라고 해요. 글쓰자, 서성. 불성, 서성 이러듯이 서성. 학습성이죠. 그 직업을 논할 때는 반드시 십신오행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논해야 됩니다. 만약 인성과 식상이 서로 조합이면 인성은 식상으로 인해서 쓰임을 얻으니까 인성은 몸담는 조직, 문화, 식상은 배운 학생, 즉 많은 경우 학교 선생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죠. 선생이다 이 발자는 주보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얼마든지 다 주보로 더 설명이 가능하죠. 자, 재성이라면 재원시 본인은 국가 혹은 집단의 산업, 이것은 직장 조직, 공장, 장사, 재산, 월급, 수입, 물질, 금전 등으로 확장한다. 그런데 본의죠, 본의. 재와 다른 조합, 다른 십신의 조합으로 다른 후천의 상, 즉 일, 직업을 나타낼 수 있죠. 재와 식상이 조합. 재가 주이고 식상이 보이면 장사하여 순수하게 돈을 버는 일, 직업이죠. 재와 관살의 조합. 주의할 것은 재와 식상인데 어떤 것이 주이고 어떤 것이 보좌인지에 따라서 직업에서 아니면 일에서 약간 달라집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와 관살의 조합. 중요한 기업의 상이죠. 기구나 규모, 자산, 사회적인 책임, 정치적인 경영의 상업행위. 재가 주이고 관살이 보인 경우죠. 재와 비급이 서로 결합하면 경쟁적 수단의 일, 직업, 격국이 불성하며 많은 경우 상업 경영이죠. 자영업자. 그래서 태극점을 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태극점은 격을 세우는 지점, 명예의 어떤 주도자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같은 관인이 쓰임을 얻은 조합인데 관이 태극점이 되는 경우와 인성이 태극점이 되는 경우 직업은 다르게 된다. 이거 재와 식상도 마찬가지죠. 자, 관이 태극점이면 인성을 이용해서 격국을 이루게 함으로 권력에 미친 사람. 관이 주죠, 관. 이 관은 권력입니다. 그 관을 위해서 인성을 쓰는 거죠. 귀인도 쓰고, 그러니까 백도 쓰고, 윗사람도 갖다 대고, 또 자기 연구한 것, 무슨 이런 것도 갖다 대고, 이런 거죠. 오로지 권위를 위해서. 또 권모술수를 부리면 인성은 약간의 어떤 트릭 이런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인성이 태극점이면 그리고 인성이 태극점이면서 관으로 격국을 이루면 본질은 인성이 있고 문화인 지식교양, 이상주의 이런 거죠.
그래서 본질은 태극점인데 이게 인성이죠. 이상을 실현하는 포부를 가진 사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아까 양계초 같은 경우죠. 자기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려고 학자였다가 관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역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예를 들어 철학관을 개업한다라고 하면 관인, 살인, 상생의 조합이 많죠. 그런데 그들 간에도 성공한 경우에 목적 지향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 관살이 인성을 용하는 자, 그러니까 관살이 주이고 이게 태극점이고 용신이 인성이면 아까 명예나 지위, 권력 등을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어떤 인성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인성은 역술이죠. 그래서 역술가 중에서 권력자 주변에 어떤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로서 역술을 활용하는 사람. 이것은 관살이 인성을 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인성이 관살을 용하는 자. 이것은 연구파, 서방파죠. 서방파, 학구파. 전자는 그래서 제품을 파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 점포. 후자는 제품을 만드는 명인이죠. 이렇게. 인성이 쓰임을 얻은 같은 선생이라도 월지 본기가 다르거나 태극점이 다르면 그들의 일, 직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서 학교 내에서 종사하는 역할이나 종류가 다르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년의 글자가 희용신이거나 혹은 기신인데 재화가 되면 반드시 국과 유관 직업을 가진다. 이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태극점, 명예 주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부 및 주요 비주로 구분한다. 여기 이 조합 부분 관인조합, 재관조합, 뭐가 주고 뭐가 보인지 식상과 재조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식상이 주이고 제가 보.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기획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경우 이것은 제가 주이고 식이 보죠. 돈을 벌려고 식신을 활용하는 것. 연예인이 가수가 자기가 기획사를 만들어서 노래도 하고 돈도 버는 것. 이것은 식상이 주이고 제가 보이죠. 식신생재가 해당되죠. 이것은 재용식이죠. 약간 다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인도 마찬가지고요. 재관도 마찬가지고. 주가 뭐고 보가 뭔지 근데 칠살이 주이고 양인이 보다. 그러면 칠살 예를 들어서 무력, 격투기 이런 거다. 그러면
칠살이 보고 칠살이 주고 양인이 보다. 그러면 이것은 양인. 칠살은 누르기. 양인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 이것은 격투기로 따지면 격투기 무슨 협회, 간부. 이것은 격투기 선수. 이것은 도장, 전국적 도장. 이것은 유명한 선수. 이렇게 다른 거죠. 칠살이 주이고 양인이 보이면 칠살이 우선이죠. 칠살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은 무력성이죠. 무력. 이거 칠살은 권위. 그래서 똑같은 격투기라고 하더라도,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격투기로서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데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회를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직을 차지하는 것, 양인이 주다. 그러면 거친 양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칠살 양인은 내심 좋아하는 것으로서 선수했죠, 아까? 칠살. 양인과 칠살. 자기가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는 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금 설명이 잘못됐네. 이거 아까는 양인이 주이고 이게 후자죠. 이건 전자죠, 전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인이 주이고 칠살이 보이면 양인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 어떤 체력 이런 것들이 우선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신체, 건강, 연마, 자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칠살이 주이면 어떤 권력이나 평판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우선인데 그 수단이 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개업한다. 이것은 선수가 되는 거죠. 앞에는 선수, 연마 이런 식으로 식과 재성의 조합을 모두 상인으로 이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아까 말씀드렸죠. 식이, 주, 제, 보. 제, 주, 식. 식신이 주이고 재성이 보이다. 음식 셰프가 식당을 개업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음식을 만들기 좋아해서 셰프가 된 사람이 그 실력으로 식당을 개업해서 돈도 버는 거죠. 근데 본질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한 이런 거죠. 재성이 주이고 식신이 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여는 거죠. 음식 요리 솜씨나 음식에 대한 흥미는 두 번째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목적이 식당 개업, 돈을 버는 거죠. 식당 개업하고 셰프를 고용하든지 뭐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료 인터넷에서 제가 읽다가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온 것들인데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분야로 확장하는 거죠. 물상, 뭐 학문,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 이거 표로 만든 것들은 뭐 십신을 자동차에 비교할 경우, 상업에 비교할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전어입니다. 전어. 비교는 친구, 겁재는 라이벌, 식신은 뭐 음식, 상관은 기호식품, 편제는 적금 통장, 정제는 월급, 편관은 납부고지서, 정관은 편지, 전화, 편의는 휴가, 정의는 쉬는 날. 휴가와 쉬는 날은 어떻게 다르죠? 내가 쉬는 거고요. 쉬는 날은 그냥 정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육친을 나이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같은 십신이라도 비견이라도 다 나이 때마다 다른 거죠. 뭐 항마하면 재성인데 아무 때나 뭐 재성이 오면 다 항마인가요? 공부 못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인을 보면 정관을 말년에 60살 넘어서 정관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관료로 된다거나 승진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은퇴한 시기라면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감투 쓰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시기별로도 나누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연습을 해야죠. 말년에 70 넘은 어떤 팔자에 관원이 왔다고 그래서 뭐 무슨 관료가 된다거나 승진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그건 극히 예외죠. 지금까지 3장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띄엄띄엄 그 교재를 같이 보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